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기능장애 흑역사 47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20년 7월 30일자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 중인 게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갖다가 일명 뭐라 하냐면 62회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재판에 붙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60회 카톡 사건이 다 끝나서 재판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다음 타자가 60회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다. 그게 이제 조사가 오래됐고 이제 넘길 것이다. 그렇게 다음 타자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다른 사건들도 있고. 뿐만이 아니고 2019년도에는 뭐 차량정 비 기술사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 형태로 유출이 된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이용장, 미용장 돈을 받고서 이제 합격시킨 그런 것도 있었고, 감독관이. 그리고 또 이제 출제자가 기술사 시험에 무단 응시한 경우도 있었고 황당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매크로 시험 사건도 있었고, 또 산업인력가공단 직원이 또 그 무단 응시한 사건도 있고 뭐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발생한 60여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원래 그 대전에 한 학원에서 비롯이 됐는데, 여기에 다닌 수강생이 신고를 최초했습니다. 신고를 제보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산업인력가공단이 그거를 경찰에 넘기지를 않았었습니다. 않았고 자체적으로 모두 막 은폐 처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이 사건이 그러면 산업인력가공단 신고에 의해서 수사가 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수사가 됐느냐? 그 학생의 음성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이 경찰에 제출이 된 다음에 녹음 파일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한 것입니다. 산업인력가공단은 이미 그 수험생이 신고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경찰에서 이제 그거를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인력가공단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숨기는 작업을 했어요. 너무 커가지고 자기네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포항폴텍 사건을 의뢰를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여서 추가로 이제 나온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실력도 안 되는 자들이 그 출제팀에 그 팀장이라든가 출제팀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이 사람이 출제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시켜서 그 B라는 사람을 시켜서, 여기서 말하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산업인력가공단 출제팀에 있는 직원입니다. 근데 이 자가 실력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정말 정말 무식한 자인데, 이런 자가 실력도 안 되는 자가 이 B라는 사람을 시켜서 문제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이 B라는 자도 나이가 굉장히 젊고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55에서부터 63회, 64회까지 완전히 엉터리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출제우가 가장 빈번했고, 문제 중에서 가장 쓰레기 문제들이 그때 55회서부터 64회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우려가 너무 심해가지고 출제 우려 항의를 하면은 이런 산업인력가공단이 이런 그 실력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출제 우려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했어요. 나 살다가 나 그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수험자들이 출제오류는 없습니다 라고, 아니 출제오류 이거 분명히 출제오류입니다 그러면 출제오류는 없다고 딱 잘랐대. 기가 막혀. 그런 것들이 무슨 출제팀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출제팀 애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주 우리가 뭐 분노에 휩싸였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 농락하고 수험자들 농락했는데, 그 출제오류 내용을 보면은요, 공업고등학교 애들이 봐도 이게 출제오류인 게 100% 알아요. 근데 출제오류는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런 쓰레기들이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문제를 갖다 내고 검토를 시켜서 출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문제들이 가장 나왔다는 게, 내가 봐서는 55에서부터 56, 57, 58에서 64회까지가 정말 최악의 쓰레기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돼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들은 정말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A와 B는 정말 최고의 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더군다나 또 이 B라는 자는요, 시험 30일 또는 45일 전에 출제 과정에 있는 문제를 빼다가 다른 학원이나 다른 데 폴리텍이나 이런 다 그냥 넘겼어요. 또 심지어는 팔아먹었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수험자들에게. 그러니까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를 그렇게 유출해 가지고 이런 짓을 벌인 거지, 한마디로. 그런 죄까지 또 있어요, 이 자가. 정말 실력도 안 되는데 내가 봐도 어떻게 저런 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내용들 또 보면은요, 이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알았던 거, 신문에 나왔던 거, 그리고 또 그 제보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산업외교 제보자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음성 녹음 파일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 관계자인 여기 위에서 말하는 B라는 사람이, 그리고 C라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 학원 관계자니까. 근데 말이야 뭐 몰래 이제 얘네들이 속이고서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자기 학생들을 합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감독관으로 이게 승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학원 어디서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지들이 이제 다질까봐 손 자르게 한 거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산업인력가공단 그 담당 직원은 분명히 알고 있어. 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몰랐다 잡아떼는 거야. 이 B와 C는 감독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적격한 인물인데, 이제 자기네 학생들을 이제 부정으로 합격시키기 위해서 가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뭐 거의 뭐 6, 70% 막 이렇게 됐다며, 엄청 났다며. 10명 시험 보면 6, 7명이 합격했다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지, 그 시험장에. 그럼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40%에서 뭐 40% 정도는 그 뭐예요? 거기 학원 안 다녔던 사람들이요. 시험지 못 봤던 사람이야. 딴 데서 거기 등록해가지고 시험 본 사람이야. 그러니 뭐 그 사람들 100% 떨어졌고 나머지 60%는 합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40%는 뭐야? 다 들러리가 돼버린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C라는 인물은요, 이 사람은 대전에 있는 뭐 학원에 있는 사람인데, 62회 전에 이제 3년 전부터 군인 신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짓을 해오다가 그때 적발이 돼서 사직을 했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뻥 터지고 나서 그 사직서를 제출을 그만둔 거지. 근데 요것도 이제 처벌이 됩니다. 예,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거 바로 들어갑니다. 국방부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퇴직 처리가 아니고 이제 파면 처리가 돼서 이제 연금이 날아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다면 그렇고, 연금 안 받고 퇴직금 받았다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62회 전부터 3년 전부터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해와서 적발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처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거 경찰청에서 거기서 이제 옆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얘네들이 이제 대포폰을 여러 대를 사용했대요. 이 대포폰을 가지고서 시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갖다 유출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로 같은 경우에는 삼로의 그 진리표를 갖다 0011 1010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문자로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건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뭐냐면 이태민 씨 이게 뭔 숫자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거는 아마 삼로 같습니다. 삼로를 이렇게 옆으로 나열해놓은 숫자 같다고. 그러니까 0001, 10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삼로 같습니다. 만약 이거를 보냈다고 그러면은 이건 삼로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표 이렇게 딱 갖다 비교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 그래서 삼로를 그런 식으로 유출을 시키더라고. 좀 묘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 대포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시험 과정의 정보와 그 문제를 유출을 하고 또 뭐 별짓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출제 과정에 있는 문제를 빼다가 하고 또 시험장에서 그 시험지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나온 문제를 또 그래서 유출을 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또 보니까 얘기 들어본 거는 이게 또 뭐냐면은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다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위에서 이거 B라는 자가 이 형이 엄청 클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자가 4년 전부터 전지 기능장뿐만이 아니고 전지 기능사, 승강기 뭐 기타 다른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그 시험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시험 사전에 또는 시험 중간에 이렇게 빼온 게 83회 이상 된대. 83회. 83회면 도대체 이 숫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았냐 이게 경찰이 어떻게 83회라는 숫자를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기가 막혀요. 국가기술 자격 그 시험 정보와 문제를 83회나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값이 저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그거 한 건만 5년을 받아야 돼. 5년 받고 그 국가기술 자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3년 불로 하면 8년짜리야. 8년짜리 얘가 8년짜리인데 얘가 8년을 풀로 살게 될 거예요. 아마 풀로 살게 될 건데 만약에 수사 협조 과정에서 야가 그 수사를 협조를 하고 잘못됐다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수사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깎이겠지. 그래서 3년 정도 깎이겠지. 5년에서. 아니 8년에서 3년 정도 깎여서 5년을 살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 있잖아요. 길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습니다. 근데 그 형량이 긴 사람들 있잖아요. 막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3년이면은 그냥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10년 밑으로 되면 3년 길은 거예요. 그리고 강산이 5년에 한 번 바뀌는데 생각을 해봐. 지가 알아서 뭐 수사 협조를 해서 지금 보니까 이 자가 지금 A라는 자를 갖다가 부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죗값이 좀 줄어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A라는 인물이 그게 걸려들지. 생각해봐. 한국산업인력가공단 직원이 왜 걸려들어서 손자르기를 하고 있냐 이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건 추정이고요. 아무튼 어마무시한 이런 짓을 벌렸어요 지금. 이거 나 지금 봐서 이 자격증계의 최악의 사건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역사상 뭐 전기 기사 시험 문제 빼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보고 듣고 했지만 아니 그것도 한 번이지. 지금 한 번에 끝났는데 얘는 지금 83회 문제를 갖다가 또 83회 도대체 어떻게 뺐다라는 거야 이거 문제를. 이해가 안 가. 너무 심각해요. 과거에 기사 시험을 갖다 전기 기사 시험을 한 번 빼돌려가지고 산업인력관 직원하고 또 저기 말해 그 학원에 있는 자들이 한 번 빼돌려가지고 3년 6월을 살았어요. 그 학원에 있는 사람이 3년 6월을 살았다고. 그거 한 건만. 그런데 83회 시험 문제를 골고루 막 다 뺐다고 그러면 이거는 자격증계 최악의 사건입니다. 최악의 사건. 이런 거를 갖다 지금 산업인력관이 감추고 있어요. 지금 재판이 붙었다니까. 검사가 기소를 했다라는 건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재판에 붙여서 죗값을 묻는 거예요. 그냥 죗값만 묻는 거예요. 죗값을 누가 따져요? 판사님이 따지는 거지 아마도.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 자격증계의 최악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산업인력관공단하고 그러니까 범죄집단 산업인력관공단과 양아치 전기학원들의 유착 관계에서 벌어진 아주 산학 유착 관계의 최악의 비리 사건이에요. 부정 사건이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뉴스에 안 나와요. 왜 뉴스에 안 나올까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어? 아니 이런 짓을 했다니까. 나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딨어. 생각을 해봐. 참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포항폴텍 사건 있지 않습니까? 60회 포항폴텍 사건은 62회 때 이런 시험장이 총 전국에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적발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산업인력가공단에 그 신고가 돼서 국장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전화를 다 받아서 그걸 접수를 했어요. 했는데 이 국장이라는 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다 넘겼는데 이 포항폴텍 사건은 음성 녹음 파일 때문에 수사가 된 거지. 나머지는 다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다 은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5개의 시험장의 그 포항폴텍 시험장과 같이 포함해서 이런 비리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장은 빠져나갔고 한 군데 시험장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만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4년 전부터 시험 문제를 시험 사전에 83회 이상 빼다가 저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빼다가 83번이나 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학원들한테 주고 또 폴리텍한테 주고 다른 놈들한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써먹은 놈들이 엄청 많아요. 저놈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양아치 학원 놈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폴리텍 쓰레기 폴리텍들도 많다 이 얘기야. 감독관들도 많고 산업의 직원들이 연루가 돼서 이 짓을 벌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왜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한 사람하고 이 세 사람만 처벌이 되느냐, 재판을 받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아까 전도 말씀드렸듯이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 62회에 총 5군데가 그랬는데 한 군데만 지금 적발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야. 신고는 5군데가 들어갔어. 이게. 이렇듯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산업인력관이 은폐 작업을 해서 손자르기를 해서 덮어두고서 묻어버린 겁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이 포항폴텍 사건은 그 수험자의 음성 녹음 파일이 정확히 됐고 그 사람을 압수수색하면서 시험지가 우르르 나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이게 포항폴텍 사건이. 그래서 된 것이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증거자를 다 없애버렸지 이 새끼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들이요. 그 시험장까지 다 쫓아가가지고 다 처리를 했대요. 그 학원들도 다 쫓아가서. 아니 산업인력관리 직원이 왜 학원에 거기 쫓아가서 그걸 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산업인력관리 조사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가서 뭐 했습니까? 그 학원들하고 말 맞추기를 한 거야. 말 맞추기를. 말을 맞춰야지만이 서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그냥 뭐 범죄 집단이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포항폴텍 사건도 보시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여러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지금 시험 문제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 피고인 A가 있고요. 첫 번째 피고인 1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산업인력관 직원이 지금 연관이 된 공범이라고. 거기에다가 또 보시면 포항폴텍 시험장 거기에다가 감독관으로 지금 넣어준 애들, 학원 애들을 넣어준 그 담당자도 걔도 범인이라고. 공범이고 얘네들이. 그리고 또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시험장 사건들도 신고를 했는데 그거는 수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카트를 시켰으니까 그 카트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잖아. 국장이네. 이런 자들이 다 연루가 돼 있어. 엄청 많아요. 바글바글해. 그 출제팀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산업인력 출제팀에 있는 그거 다 공범이야. 그것들 전부 다. 지금 시험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네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한 명만 산업인력관리공단 한 명만 지금 손자르기를 해서 거기다가 딱 던져준 거야. 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중에